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진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뭐 이번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뭐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뭐 보여주고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대통령님께 이제 그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대로 만약에 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무작정 하게 되면 거기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인사사고가 갑자기 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큰 사건 사고 접수된 거는 없는지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넘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이나 지금의 허석권 소방청장님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저한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을 하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갑자기 전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럼 증인이 보셨다는 그 종이 문건 대통령 아닌 다른 누군가가 증인에게 전달한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 적혀 있다는
지금 언론에 언급되는 몇몇 장소에 계엄군이 가지도 않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그 장소들에 대한 단전단수 얘기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단전단수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나 국방부 장관 협조 요청도 따로 받은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대통령이 단전단수가 만약에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면 증인에게 직접 지시를 하셨을 텐데 직접 지시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러한 조치는 아예 배제됐기 때문에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에 대한 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은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럼 증인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증인 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 주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다음 행안부 간부회의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 23시 10분경 용산에서 출발하고 23시 30분경 집무실 도착 그리고 00시 00분경 행안부 간부회의 주최하셨죠? 네. 간부회의에서 경찰국장이 경찰이 의원, 보좌관, 언론인들을 신분이 확인되면 국회에 출입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경찰이나 소방 담당자에게 증인께서 단전단수 방법을 알아보라거나 단전단수를 하라거나 이런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일체 없습니다. 네, 계엄 해제 이후의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4일 13시 06분경 대통령에게 전화하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당시에 증인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 하셨나요? 제가 그때 대통령께 드린 말씀은 대통령님 계엄 해제는 신속히 해제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신속하게 의원들을 출입을 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에 유혈 사태, 최악의 경우에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를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13시 45분경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하셨죠. 네네. 그때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어떤 소회를 이야기하시면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까 좀 전에 전화했을 때 하고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정말 절박했다. 예, 탄핵 예, 때문에 예.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셨었죠. 네. 그러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지금 뭐 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황당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을 대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보진 않고요. 제가 관계된 부분만 봤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증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증인에게 자정 무렵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신다는 거네요. 저한테 뭘 보여주거나 이런 적은 없다니고 아니, 말씀드렸는데. 이 공소장 내용을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증인이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조치 사항을 확인한 다음 잠시만 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소장 피청구인 공소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소장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계셔서 읽고 답변을, 계셔서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공소장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근데 하셨습니다. 지금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듯이 하고 계셔서 그걸 어디서 입수해서 어떤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공소장은 저희가 서정으로도 냈고요. 피청구인은 그 공소장 내용 모르세요, 대리님께서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몇 호증으로 내셨나요? 저희가 오늘 서정으로 냈습니다. 증거인부 안 했습니다.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공소장 언급은 좀 피하면서 하시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12월 3일 날 밤 11시 34분경에 경찰청장 조지호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포고령이 선포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계엄사령관에 뭐그 의해서.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고령 이야기는 듣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3분 뒤에 밤 11시 37분경에 소방청장 허석곤에게도 전화했는데 네, 그런 사실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처음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그 문건에 단전 단수, 소방청장 이런 뭐 내용은 기억이 난다. 네, 네. 오늘 처음 말씀하신 거라서 그러면 그 소방청장이나 다른 뭐 경찰청장 이런 문건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제목으로 적혀 있는? 그 제가 본 거는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네. 이미 검찰에서 상세하게 다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 말씀드린 내용은. 피청구인이 기소되기 직전에 증인 검찰에서 한 차례 더 조사 받으셨죠? 뭐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조사 12월 받은 적이 16일 있습니다. 날 경찰청 수사단에서 네네. 조사받은 거 외에 네, 경찰에서 조사 받으셨고 그 이후에 기소된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경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월일 겁니다. 1월 중순쯤에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았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 다 말씀이신가요?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상세하게 진술을 다 했습니다. 12월 3일 날 자정 무렵에 간부회의, 행안부 간부회의 했다고 했잖아요. 네, 경찰국장과 재난안전관리본부 간부들도 참석했습니까?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광화문 사무소로 모이고요. 세종에 있던 사람들은 세종에서 영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누가 참여했는지는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이 두 사람은 두 관계자는 참석했냐고 묻는 겁니다. 그 영상은 발언하는 사람만 비추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 비추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 경찰이나 소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간부회의도 참석했던 경찰국장이나 재난안전본부의 뭐 간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석할지 안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 자정 무렵에 간부회의에 경찰국장 박현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실장 위주로 참석을 하라고 했고요. 이제 그 경찰국장이나 비상대비 정책국장 같은 경우는 제 직속 국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석 대상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통보를 받고서 참석할지 안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그 전화를 한 것은 그 회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 회의 전에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사건 사고가 있는지 어떤 시위나 폭력 사태는 발생한 게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소방청장에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소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문건을 본 기억이 나서 광화문 청사로 돌아가는 길에 염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신경이 쓰였죠. 신경은 쓰였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그걸 보고 좋지 그 문건이 어떤 문건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맥락에서 작성된 건지도 모르고 대체 그게 뭘 하자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장과 통화할 때 그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걸 전달한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청장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소방청장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국회에서나 이 자리에서 자세히 소방청장과의 대화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이게 수사 중에 있고 이 소방청장과의 대화 내용 부분은 이 사건 탄핵 심판 사유하고 관련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을 하게 되면 소방청장에게 가이드라인을 준다 혹은 소방청장의 향후 진술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허석권 소방청장은 1월 13일에 국회 행안위에서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단전단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까지 한 바 있거든요. 그 내용 보도를 통해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부를 봤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뭐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소방청장과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